김상근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파란 책 2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은 바로 별낚시라는 작품인데요. 이 별낚시는 2019년 작품이죠. 그리고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멀리 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2020년에 출간된 동굴 안에 뭐야 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깊이 가는 책입니다. 깊숙하게 들어가고 또 깊게 멀리 가는 책입니다. 김상근 작가가 그 두더지의 고민과 두더지의 소원이라는 하얀 책 2권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두더지의 땡땡이라는 3권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또 뭔가 별과 어떤 밤하늘에 관한 어떤 새로운 공간을 개발했구나. 그리고 그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걸 읽었어요. 별낚시는 이미 2014년에 생각해둔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이제 밤에 이렇게 그 밤하늘을 보다가 떠올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깊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디 놀러를 가거나 그러면 어른들은 밖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만 자라 이러면서 일찍 그 낯선 공간에서 잠을 재우죠. 그러면 방 안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아이는 어떻게든 자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 라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만났는데요. 제가 옮긴 책 중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라는 그 외국 작가의 작품이 있어요. 믹 잭슨의 글인데 그 믹 잭슨이 자신의 그림책에서 영문으로 똑같은 문장을 써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별낚시를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잠든 사이에를 읽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영문으로 딱 똑같은 문장인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건 동서양을 통틀어서 딱 이 말로 집약되는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 그리고 그 밤에 모두가 잠들었는데 이제 우리 토끼 잠옷을 입은 어린이가 혼자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를 가야 될까? 나 어떡하지? 나가서 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다가 하늘에서 불을 발견하죠. 그 불은 달에서 온 불빛입니다.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서 보이는 불빛, 달로부터 비추는 어떤 불빛을 향해 말을 걸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너 누구야? 난 누구야? 이렇게 소개하고 밤하늘에 말을 거는 일, 그 이야기를 김상근 작가는 그냥 말을 걸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하나 넣습니다. 그게 바로 별 낚시줄이에요. 그리고 이 별 낚시줄을 타고 주인공 아이가 토끼 잠옷을 입고 선물처럼 내려온 별을 들고 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에 갔더니 자기는 토끼 잠옷을 입은 사람인데 달에는 토끼가 있는 거죠. 토끼 잠옷 인간과 토끼의 우정. 그림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둘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두더지 시리즈에서 보았다시피 어린이들은 둘이 놀면 셋이 놀고 싶고 셋이 놀면 4명을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낚싯줄을 또 내려서 3번째 친구, 4번째 친구, 다음 친구를 불러오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가 낚시를 한다라는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른의 취미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일을 밤하늘에 반달에 앉아서
별을 그 낚싯줄 끝에 달아가지고 친구를 낚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김상근 작가에게 감탄을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낚는다라는 게 우정을 기다린다, 또 별을 선물한다, 그리고 이런 빛나는 별을 알아보는 사람을 달이라는 세계로 초대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어떤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낚시라는 말이 가지는 그 경험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저거 낚시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이 사회적으로 어떤 밈으로서 좀 문화적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낚시라는 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미 그런 오염된 낚시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김상근 작가의 별 낚시라는 이 그림책을 먼저 보게 되면서 미지의 세계로부터 초대를 받고 그 초대의 선물이 별이고 그 줄을 따라서 세계로 올라간다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낚시 경험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작가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의 첫 문장이기도 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어. 이것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뜻밖의 장소,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희망의 별 같은 것이 하나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그 별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어려운 순간을 돌파할 힘과 용기와 사랑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멀리 간다고 할 때 어린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역시 밤하늘이죠. 그런데 밤하늘에 올라가는 이 동물들의 구성이 좀 특이해요. 보통은 뭐 곰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뭐 너구리, 뭐 두꺼비, 개구리 뭐 이렇게 다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눈치가 빠른 독자는 알아차릴 것 같습니다. 곰이 2마리나 갑니다. 그리고 큰 곰과 작은 곰이 가고 또 어울리지 않게 이 포유류들의 모임에 파티에 개가 1마리 가요. 꽃게가. 자, 여기까지 오면 아시겠죠? 밤하늘인데 이렇게 곰 2마리와 개와 여우와 그리고 토끼와 김상근 작가가 이 별낚시를 통해서 동서양 우주계를 통합하는데요. 동양의 우주계에는 떡방아를 찢는 토끼가 달나라에 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서양의 우주계에는 밤하늘의 동물들이 이렇게 별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런 설정이 있죠. 그 2개의 신화적 이야기들을 한 책으로 모아서 떡방아 짖는 토끼도 만나고 밤하늘 별자리의 동물들도 만나는, 그리고 그들의 사연의 숨은 기원을 알게 되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모야는 제일 신간인데요. 저는 이 작품의 이 푸르른 세계가 하늘로 가다가 땅속으로 가는 것에서 김상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리즈 구성에서의 재치랄까요? 또는 그 설계의 정교함?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바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동굴 속의 깊은 물속 세계에 대한 책인데, 가방 안에 든 게 뭐야에서 등장했던 개구리 친구들이 이제 이 작품에서는 동굴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든 게 뭐야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경쾌한 즐거움을 선사했다면, 이 책은 동굴이라는 깊이를 가진 공간 안에서 괴물처럼 상상되는 미지의 존재하고 계속 엇갈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실제 친구가 아닌 상상 친구들하고의 그런 어떤 즐거운 실랑이, 이런 것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루엣을 활용한 그런 이미지 장치들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이 동굴 안에 든 게 뭐야를 보면 여기 안에
그 전작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호들이 감추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 기호를 연속적으로 활용하면서 김상근 작가가 사실 이건 다 저의 유니버스의 일부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렇게 자기의 우주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캐릭터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독자에게 주는 선물이랄까요? 다음 우주를 기대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저는 이제 엄마 동굴 속에 뭐가 사는지 알아요? 라고 말했던 그 개구리 주인공들이 결국은 동굴 안을 다 이렇게 뒤흔드는 대모험을 펼치고 돌아오는데, 동굴에 남은 마지막 그 동굴 속에 어린 존재가 하나 있죠. 크고 어린 존재가 엄마 동굴 밖에 뭐가 사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에서 이 작가가 이제 다음에 어떤 동물이 등장하는 또 유니버스를 연장해 갈지가 약간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가는 늘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인물은 한참 뒤에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동굴 밖은 위험하단다. 그리고 늦었는데 그만 자라. 동굴 안에 뭐야? 라는 것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별낚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동굴 속에서 괴물로 오해받았고 사실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그 거대하고 어린 존재는 동굴 밖의 세계를 궁금하게 이제 여기게 됐잖아요. 호기심. 그래서 동굴 안에 왔던 그 새로운 개구리들을 보면서 동굴 밖의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잠을 못 이룰 거예요. 그럼 잠 못 이루는 밤은 또 어디로 연결되죠? 별낚시로 연결돼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고, 그러면서 토끼가 달을 찾아가듯이 동굴 속에 있는 이 큰 괴물도, 괴물로 오해받은 이 동물도 이제 다음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책 2권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은 그러면 전 무슨 책일까, 그냥 색깔을 한번 예견해 보면서 오늘 김상근 작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예감입니다. 다음은 보라색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보라색 책을 기대하는지는 아마도 신작인 동굴 안에 뭐야의 끝부분을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단서는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상근 작가의 파란 책 2권을 봤고요. 그 전에는 하얀 책 2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4권의 책만으로도 우리를 가깝고 멀리 데려가주는 김상근 작가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분의 유니버스가 더 멋진 세계로 나아가기를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상근 작가의 작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